자, 오늘 엔트로픽이 클로드 오퍼스 4.8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이 새 모델에서 우리가 실제로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제대로 활용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벤치마크 숫자만 훑고 끝낼 생각은 없고요. 이번 4.8은 숫자보다 어떻게 달라졌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쪽에 무게를 두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부터 짚어볼게요. 오퍼스 4.7이 나온 게 벌써 한 달 반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꽤 빠른 주기죠. 영상 만든 게 한 달 반 좀 넘었나? 되게 빠릅니다. 4.7 버전 나왔을 때 엔트로픽이 엑스트라 하이 에포트 레벨을 새로 추가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게 제일 높은 단계였는데 이제는 그 위로 맥스, 울트라 코드까지 생겼어요. 한 달 반 사이에 상위 단계가 2개 더 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4.7. 사실 말이 좀 있었죠. 여러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4.7 쓰면서 뭔가 아쉬웠던 분들, 어떤 분들은 오히려 4.6이 나왔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커뮤니티 피드백을 정리해보면 불만이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 모델이 게으르게 느껴졌어요. 목표나 작업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코덱스엔 골 기능이 있고 클로드 코드에도 골을 넣었었잖아요. 이게 사실 모델이 알아서 끝까지 못 가니까 붙여둔 보완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4.8에서는 이 장기 작업 지속성이 보완책이 아니라 모델 자체의 핵심 역량으로 들어가서 개발된 걸로 보입니다. 이건 의미 있는 변화죠. 둘째, 안전장치가 너무 빡빡하게 작동한다는 불만이 있었어요. 멀쩡한 작업인데 과하게 몸을 사리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 보안 관련 쪽이라던가 위험하다고 작업 안 하는 경우가 많았죠. 셋째, 토큰 소모가 컸어요. 실제 비용이 비싸게 느껴진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손보긴 했지만 넷째, 모델이 태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애티튜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 같아요. 4.7이 가끔 사용자 아이디어에 짧고 고집스럽게 반응하거나 약간 건방지게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모든 게 모델 탓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델을 잘못 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4.7이 못하니까 4.8 기다리자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사용자 스킬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오퍼스 4.8은 이 불만들을 의식하고 나온 모델로 보입니다. 더 높은 정직성, 더 나은 자기 수정, 약간의 메타인지랄까? 긴 작업에서의 더 끈질긴 자율성, 더 따뜻하고 협업적인 분위기, 더 나은 도구 호출과 추론, 그리고 토큰 효율도 올라가고.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벤치마크부터 보죠. 벤치마크는 절대적이진 않아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오퍼스 4.8이 강조돼 있고 오퍼스 4.7, GPT 5.5, 제미나이 3.1 프로랑 비교가 돼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퍼스 4.8이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른 모델들을 많이 앞섭니다. SW 벤치 프로, 추론 능력, 터미널 코딩 능력, 대부분 영역에서 앞서 나가요. 예외가 하나 있네요. 터미널 코딩 능력,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GPT 5.5보다는 뒤처집니다. 터미널 쪽은 아직 GPT가 조금 더 위라는 점은 솔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 개인적으로 개발자라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SW 벤치 프로입니다. 이건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개발자분들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64에서 69로 올랐어요. 이런 변화는 너무 좋죠. 우리 이제 다들 벤치마크는 어느 정도 의심하면서 보잖아요. 숫자 좀 올랐다고 무조건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 아니까요. 근데 프로 벤치는 신뢰성이 높습니다. 기존 SWE 벤치가 있었거든요. 일반 벤치가. 그거는 이제 요즘 모듈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기존 벤치로는 변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 벤치를 요즘에는 주로 내세웁니다. 근데 프로 벤치는 좀 믿을만 하고요. 여기서 성능이 올랐다는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달 반 만에 이 정도 도약을 보여주는 건 보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예요. honesty, 정직성. 자, 여기가 제가 이번 4.8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벤치마크 1, 2전보다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4.8에서 크게 좋아졌다고 강조하는 게 정직성이에요. 여기서 정직성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AI한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못했거나 안 했으면 그 사실을 제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모델 오래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거대한 스크립트를 던져주고 이거 전부 읽고 분석해줘 라고 했다고 쳐요. 결과를 받고 자세히 캐묻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슬그머니 사실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 대충 요약했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 겪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AI를 실제 업무에 써보신 분들은 테스트랑 검증 절차를 따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항상 강조를 드렸죠. 모델이 정말 자기가 했다고 말한 걸 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픽은 4.8에서 이게 많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약 250페이지짜리 시스템 카드 안의 평가 결과를 보면 오프스 4.8은 이전 버전에 비해서 코드에 남은 결함을 지적 안 하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약 4배 더 적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되고 뭐가 됐는지에 대해 훨씬 더 정직하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저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게 벤치마크 점수보다 더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정렬 행동이라고 하는데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죠. 미스얼라인 비헤이비어인데 속임수 같은 이상하게 비협조적인 같은 행동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4.7보다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했어요. 거의 미토스 프리뷰 버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냥 미토스의 라이트 버전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네, 이렇게 거의 미토스랑 비슷하죠. 미토스는 더 낫네요. 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드러나죠. 4.7, 특히 소네 4.6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미토스나 오프스 4.8에서는 그게 훨씬 덜 보이고 더 정직하고 덜 삐딱해진 거죠. 아까 말한 4.7 태도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4.7 꽤 높죠. 자, 모델 자체 말고 엔트로픽이 같이 내놓은 업데이트들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이나믹 워크플로우예요. 저는 이게 이번 발표에서 모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는 오픈 AI의 홀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클로드 코드한테 복잡한 작업을 맡기면 단일 세션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병렬 에이전트를 알아서 생성한 다음에 작업을 끝까지 완료하게 해주는 거예요. 클로드 써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플랫 모드로 작업을 잘게 쪼개도 한 번에 처리하기엔 너무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컨텍스트도 터지고 중간에 길을 잃기도 하고, 다이나믹 워크플로우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곧 따로 영상을 잡아서 더 깊게 다룰 예정인데, 사실 개발자들한테는 크게 필요한 기능은 아닌데, 네,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당장 써보고 싶으시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프롬프트에다가 클로드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만들어줘 라고 시키면 돼요. 아니면 여기 울트라 코드 있죠? 울트라 코드를 켜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는데 결국 엑스트라 하이 싱킹 모드랑 워크플로우를 합쳐놓은 겁니다. 여기 써있죠? 엑스 하이 워크플로우. 네. 아까 4.7 불만 중에 게을러서 작업을 빨리 포기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랑 울트라 코드가 바로 그 지점을 다루는 기능이에요. 끝까지 안 놓고 가게 해주는 거죠. 자, 클로드 코드에서 조금 벗어나서 클로드 AI, 그러니까 앱이죠. 코워크 쪽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클로드가 응답에 얼마나 노력을 들일지 선택하는 컨트롤이 여기에도 생겼습니다. 4.8로 바꾸고, 네, 기본이 하이로 되어 있는데 엑스트라 하이, 네, 맥스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거 은근히 의미 있는 변화인데 챗봇 쓰면서도 이건 가볍게, 이건 깊게 생각해줘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 4.8에서 에포트는 꽤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걸 왜 지금 넣어줬는지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걸 하나 언급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제 메시지 API 쓰시는 분들한테도 변화가 있습니다. 메시지 어레이 안에 시스템 엔트리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업 중간에 클로드의 지시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깔아둔 시스템 프롬프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제부턴 이렇게 해 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코덱스 앱 써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텐데 스티어 기능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 작업 돌릴 때 유용하죠. 중간에 얘가 작업하고 있는데 프롬프트를 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기본값이 하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클로드 코드도 처음에 들어가면 기본값들이 이렇게 하이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안 바뀐 줄 알았는데 바뀌었더라고요. 하이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엑스트라 하이 쓰시는 분들은 코딩할 때는 그냥 엑스트라 하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도 봐요. 하이만 해도 충분히 쓸만하다는 거니까 기본값을 낮춰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이게 핵심인데 오퍼스 4.7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성능은 올리고 가격은 그대로 뒀어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닌 건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엔트로픽.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가 본론이에요. 기능 소개로만 끝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커뮤니티 반응이랑 엔트로픽 문서, 그리고 클로드 API 문서에 프롬프팅 베스트 프랙티스를 쭉 읽어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에포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4.7의 게으름이나
안전장치 과잉이 사실은 에포트 설정 문제였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작업을 로우나 미디엄으로만 돌리면 필요한 만큼 깊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게을러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단순한 작업을 엑스트라 하이로 돌리면 과하게 추론하고 과하게 설계하고 시간만 잡아먹죠. 복잡성도 올라가고요. 시키지도 않은 추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클로드의 지능, 토큰 비용, 속도,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평소에 클로드 그냥 켜놓고 모델이나 에포트 설정을 한 번도 안 건드리고 바로 작업시키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좀 조절을 해보세요. 오프스 4.8 로우랑 엑스트라 하이는 거의 다른 모델처럼 느껴질 만큼 차이가 큽니다. 같은 모델인데도 에포트만 올린 거로 인해서 완전 다른 모델처럼 보여요. 아까 4.7 불만 중에 게으르다, 비싸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둘 다 에포트 레버 하나로 상당 부분 좀 해결이 됩니다. 게으르면 올리고 뭐 복잡하게 굴면 내리면 되고요. 두 번째, 지시의 이유를 같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의외로 효과가 이번에 좋아졌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m- 쓰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이 글은 내가 직접 쓴 것처럼 보여야 하고 내 문체에선 m-를 안 쓰니까 내 스타일을 따라줘, 이렇게 좀 배경까지 주는 거예요. 모델은 왜 그래야 하는지 맥락을 좀 알 때 지시를 훨씬 잘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랑도 비슷하겠죠? 그냥 하지 마보다 왜냐하면 이 붙으면 좀 훨씬 자기가 수긍하게 되면 잘 따르잖아요. 저도 오퍼스가 창의적인 건 좋은데 가끔은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정확히 해줬으면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모델만 탓하지 마시고 내가 에포트를 잘못 줬나, 부정 프롬프트를 너무 많이 줬나, 이유를 안 줬나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4.8은 추론이 더 먼저, 도구 호출은 나중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프스 4.8은 도구를 호출하기 전에 먼저 추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정보만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 DB를 읽고 도구를 부르는 거죠. 이게 좋을 때가 많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어떤 경우엔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외부 컨텍스트부터 가져오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도구부터 호출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는 거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너무 깊게 생각해버리면 이게 헛다리만 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랑 에포트 레벨을 조정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4.7에서 4.8로 기존 워크플로우를 옮기실 때 그냥 모델만 바꿔놓고 알아서 잘 되겠지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데 모델 행동을 며칠 좀 관찰하면서 감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4.7에서 잘 돌던 프롬프트가 4.8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길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가격 부담 없이 성능은 많이 올라갔다는 거. 두 번째로 4.7의 불만 사항들, 게으름, 안전장치, 태도를 의식하는 모델, 이런 지속성이 보완책이 아니라 모델 핵심 역량으로 들어갔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정직성, 코드 결함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4배 줄었고 더 이상 가스라이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다이나믹 워크플로어가 생겼다는 거, 울트라 코드죠. 지금 보시는 단일 세션에서 수십에서 수백 개의 병렬 에이전트를 굴려서 끝까지 가는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가장 실용적인 부분인데 에포트가 중요한 레버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단계가 추가됐고 로우랑 엑스트랑 하이는 거의 다른 모델이나 마찬가지니까 조절을 해보시고요. 4.7에서 4.8로 옮길 땐 행동을 좀 관찰을 하시고 지시엔 이유를 좀 많이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번 4.8이 숫자보다 결이 달라진 업데이트라고 봅니다. 더 정직하고 좀 더 끈질기고 더 협업적인 쪽으로요. 한 달 반 만에 이 정도면 다음 모델도 또 기대가 큽니다. 어쩔 수 없는 에징의 엔트로픽이네요. 저희 개발자들은 사실 안 쓸 수가 없는 모델입니다.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는 또 따로 깊게 다룰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